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종목 장세 지속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현대차, 테슬라 생산 방식 도입,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저 노래 부르게 하려고 이렇게 한마디 써주신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한 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미증시의 경우에는 CPI에 대한 경계 그리고 기술주가 부진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 마감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전일 테슬라가 도조 슈퍼컴퓨터 이슈로 인해 10% 이상 급등하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움직였는데 반대로 그 이슈가 소진돼서 올라간 만큼 빠진 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로 보면 외국인들 공매도 집중되면서 배터리 관련주 집중되면서 지수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배터리 섹터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는 변동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을 오늘 하락한 것이 어떤 기조적인 것보다는 바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 긍정적인 것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올해 마무리할 거고 내년 1%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 역시도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게 공화당에서 지금 바이든 탄핵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계소득이 이제 3년째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가계소득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 심리가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경기 위축을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기술적 분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은 미국 증시가 최악 50%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어요. 주식이 빠지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동성이라든가 기업 실적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대부분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와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유럽연합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43%까지 늘리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기술주인 IT 소프트웨어 쪽들이 약세를 보였고, 철강과 항공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ETF 시장에서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원유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또 이로 인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목소리들 높아지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 강세를 보였고, 보안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반대로 클라우드라든가 전일까지 강세를 보였던 대마, 그 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본은 이제 엔화에 따라서 울고 웃는 그런 모습이에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니케이 지수는 상승했는데 엔화 약세는 이제 굿바이 작별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정책적으로도 이제 엔화 약세 정책이 마무리되는 고 금리를 인상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엔화 가지고 등락 보이는 니케이 지수도 일단 고점은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맥락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9월 달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비구에 의한 채권 지급 연장 그리고 8월 신용 증가율이 견조했다라는 그런 기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지금 내놓는 정책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이런 실망감과 우려감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15일 날이 소매 판매하고 실업률 경제지표 요거에 따라서는 관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이 부분은 국내에는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국내 요인을 보면 어제 내년도 반도체 장비 투자를 29조 원으로 늘리겠다. 올해 대비 49% 늘리겠다. 그러면 반도체 소제품 장비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리고 삼성이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20% 올렸다. 그렇다면 이제 4분기 이후에 반도체 쪽들이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과는 다르게 2분기 상장 기업체 외관 법인들의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을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또 그동안 우려했던 것처럼 외국인들 배터리에 대해서 공매도를 집중했거든요. 일단 배터리 섹터들은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이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부터 둔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나온 상태에서 외국인들 공매도 집중되면서 어제 지수 하락을 유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한미금리 역전차가 계속 커진 상태에서 8월 외국인 투자금이 17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난 1월 이후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도 유출된다면 결국엔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는 것이고 특히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계 기업, 좀비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계 기업들의 지급 보증이 60%나 급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금융위험 부담 증가 이런 부분도 결국에 우리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악재인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어제 드디어 외국인들 본색을 드러냈죠. 공매도 배터리 공매도 타겟되면서 56% 공매도가 급증했거든요. 7,600억으로 공매도 급증했고 역시 기관들 역시도 68% 공매도 급증하면서 2,300억 이걸 보였어요. 그러면서 지수 하락을 유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일시적이라면 문제 없지만 배터리 섹터들에서는 공매도가 지속된다면 결국에 코스닥 지수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매도 측면을 잘 지켜봤으면 좋겠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 상황에서 좀 워낙 강세 나온 모습은 좋았지만 여기에 시장에서는 다시 워낙 약세로 전환됐었거든요. 1,324원 66전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자 외환까지도 일단 안정화되는 모습 보였을 때 우리가 좀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우려감들이 다 반영되면서 어제 외국인들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에서 3천억 순매도하면서 누적 2,400억으로 매수 규모를 줄였고요. 코스닥에서도 역시 1,408억 순매도 나서면서 5,500억으로 매도를 늘렸고 선물에서도 3,200억 순매도하면서 누적 2,300억으로 순매수금을 줄였거든요. 그럼 외국인들 선선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일시적인 여건이라면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외국인들 선물 동향 잘 지켜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어제 지수가 하락하면서 크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적극적으로 매수 나서졌고 금융 투자자들 역시 매수 나서면서 코스피 거래대금 8조 9,300억으로 전일 대비 7%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도 13조 2,100억으로 전일 대비 7%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 우려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주변 자금들은 들락날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객 예탁금 역시도 1.85% 증가되면서 52조를 회복했고 그다음에 CMA 역시도 0.34% 유입되면서 75조를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어제 시점에서 마켓머니 펀드가 3조 6,700억 월 말도 아닌데 이 부분이 빠져나간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잘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증시 주변의 자금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수는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종목 장세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제약 바이오 쪽들 그리고
어제 인공지능 쪽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 쪽들 낙폭 과대기 때문에 한번 봤으면 좋겠고, 수소와 화장품 그리고 자동차 섹터들 이렇게 우리가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새롭게 또 부각되는 부분이 연방 정부의 셧다운과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방 정부의 셧다운 이 부분이 시장의 사출 파급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부채 역습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즉 금리가 인상되면서 채무 상환하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시장을 본다면 이제 반도체 재고 부분이 감소하고 있고 생산을 감축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성장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유커들이 우리 방한하면서 화장품이라 이런 장르라든가 이런 리오프닝 관련들을 또 움직일 수 있다는 더 긍정적이거든요. 또 아울러서 최근 들어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4분기부터 실적 개선될 것이라는 이제 업종이 이제 통신주들이에요. 그럼 통신주들도 장기 낙폭 과대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지수 조정 시점에서는 긴 호흡을 해서 매수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업종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앞으로 갈 준비를 신발끈을 딱 동여맨 그런 업종들을 차근차근 매수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여전히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자, 오늘 이제 AI 쪽으로 우리가 보자고 한 건 어제 낙폭도 컸지만 미국 상원이 오늘 비공개로 AI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AI 서밋 서울 2024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주들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K 관광 로드쇼를 개최해요. 그러면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주들 움직일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계 최대 수소산업 전시회 하이투미트가 오늘 개막하기 때문에 수소 관련 섹터 모처럼 만에 반등 나올지 보고, 그다음에 오늘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전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장비주 소부장들 한번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GI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왜 때문인지 장중에 10%가량 급등했다가 변동성을 나타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셀바이오는 더했습니다. 장중에 28%가량 급등했는데 또 변동성을 나타냈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번에 신고가 영역에 있는 두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GI 이노베이션은 우리가 봤던 31,000원 목표가를 돌파했거든요. 근데 GI 이노베이션 같은 거는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서 6개 파이프라인 요거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연기금과 투신이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GI 이노베이션은 단기적으로 31,000원 바닥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 매수하고 다시 24,000원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매수해보자. 즉 24,000원에서 31,000원 요 박스권을 봤으면 좋겠고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금요일 공개 방송에서 토요일 폐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 매수 나서보자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간암 치료제 부분이 임상에서 100% 질병 통제율을 보이고 있다. 이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 대물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박셀바이오는 9월 21일이 유상증자 권리락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상증자 20날 매수하면 유상증자도 받지 못하고 권리락 당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권리락 이유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 이슈 때문에 지수가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증권사들 또 설레발쳐요. 목표 주가 20만 원 갈 수 있어요. 그럼 포스코홀딩스 150만 원 간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지금 이거는
막연하게 20만 원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는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실적과 기관들 수급들 봐야 되는데 연기금들 다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는 자 13만 원을 이거 지지해주면은요 다시 한번 16만 원 반등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등시 매도하시고 13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13만 원에서 16만 원 박스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적과 수급을 어느 때보다도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주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 한번 반도체 쪽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이 모바일 메모리 가격을 20% 인상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심텍과 TLB, 아비코전자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거둘 수 있는데 자, 우리는 한번 TLB 말씀을 드리겠어요.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다소 부진할 거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장 빠지면 24,5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고요. 자, 일단 시초가부터 24,500원 기다려보고 목표가는 여기 31,500원 직전 고점 보시고 손절 가격은 짧게 가겠습니다. 31,500원 이탈 시, 24,000원 이탈 시 손절 기준 잡았으면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냐쌤과 함께했고요.